예, 지금은 들리죠?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변수와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연화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게 되면 얘는 어디에 저장돼요? 뭐 당연히 메모리에 저장되죠. 그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램이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이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소가 연속적인 공간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3, 4, 5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메모리의 요 크기가 한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로더라는 그 애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배치를 시켜요. 그 메모리에 배치를 시키고 그 올라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이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 공간이 이제 가상 메모리를 직접 얘가 운영체제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와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리 메모리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공간에 쓰지 않는 영역을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프로세스가 자, 32비트용, 그 다음에 64비트용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의 그 얘네들에 따라 가지고 메모리의 크기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32비트 프로그램으로 컴파일해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4기가의 용량, 다시 얘기해서 2의 32승 크기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비트도 마찬가지예요.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2의 64승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16TB 정도 이렇게 가용 메모리를 이렇게 가지고서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32비트용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가상 메모리는 말 그대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프로세스로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동작할 때 4기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OS가 알아서 이제 실제 물리 메모리인 램이라고 하는 영역을 직접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알아서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서 이제 메모리를 본다는 거는 실제 내용은 이제 물리 메모리 쪽이긴 하지만 이제 가상 메모리 쪽을 우리가 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구조는 전체 이제 32비트에서는 이제 이렇게 4기가의 영역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기가예요, 4기가. 4기가 중에서 이제 커널, 다시 얘기해서 운영체제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1기가, 1기가고 나머지 이제 3기가 안에서 각각 이제 쪼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라이브러리도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메모리 영역을 보면 코드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BSS, 힙,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얘네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로우 메모리, 하이 메모리, 그럼 높은 주소, 낮은 주소. 여기서부터 이제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드 영역은 어떤 애들이 들어가느냐면, 저희가 이제 exe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 로더가 메모리에 올릴 때 이 exe 파일에는 뭐가 있냐면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기계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16진수 형태로 들어있거든요. 이걸 얘가 실행을 하는 순간 전부 다 그 코드, 실행 영역의 코드를 여기 있는 코드 영역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실행 영역에 관련된 요 지금 현재 16진수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코드 영역에 올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온 요 그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리눅스에서 이제 그 GDB로 이렇게 분석해 갖고 보여드린 거고요. 왼쪽은 메모리 영역이고, 여기는 오른쪽은 여기가 이제 기계어 코드고, 실제 여기에 얘는 기계어 코드를 해석해서 어셈블리 형태로 보여준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589, 25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매칭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CPU가 명령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걸 알고 하나하나씩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와서 실행을 합니다. 얘가. 네.
그래서 실행 코드 영역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코드 혹은 텍스트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코드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89라고 되어 있는데 34라고 수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영역입니다. 자, 이 데이터 영역은 말 그대로 이제 초기화된 전역 변수나 아니면 함수의 정적 변수 등이 저장이 되고요. 저희가 C 언어에서 우리가 문자열로 어떤 내용을 쭉 적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제 말 그대로 그 주소를 리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캐릭터 자, 포인터 S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쭉 문자열을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문자열은 어디에 들어가요?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쓰는 공간에 들어가겠죠. 운영체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는. 그리고 저희는 그냥 프로그래머는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고 그 주소를 우리가 이 포인터 s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데이터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수 바깥에서 선언한 애들 중에서 이제 초기화된 애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초기화한 애들이 데이터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BSS 영역은 초기화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 전역 변수나 그 다음에 이 스태틱 변수에 초기화되지 않은 애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자, 10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할 때 쓰는 건데, 프로그램 실행 중에서 제가 이제 어떤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제 말록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요. 그럴 때 얘가 이제 메모리 영역 중에 10이라고 하는 영역의 공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스택과 10이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을 때 힙은 여기 있는 낮은 주소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메모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로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공간이 할당이 되겠죠.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또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스택과 힙은 마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말 그대로 지역 변수,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이거 지금 요거 함수 호출했죠. 호출할 때 요런 매개 변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택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될 주소, 리턴 어드레스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요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변수의 라이프 타임 저희가 해봤어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역 변수는 말 그대로 이제 함수가 실행되고 끝날 때 이제 없어지는구나라고 이걸 알고 있어야 함수가 끝날 때 리턴을 할 때 얘네들을 뭐 지역 변수에서 뭐 어떤 특정 메모리를 거기다 포인터로 선언했다가 그 포인터의 주소를 리턴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요. 왜 그래?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 변수는. 그래서 이 라이프 타임을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접근 범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역 변수는 스택의 영역에 이제 할당이 되고 함수가 실행될 때 생성이 되고 종료되면 그 변수는 사라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접근 범위는 함수가 이제 선언된 함수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외부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변수고요. 그다음에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역 변수 데이터 영역에 이제 저장되고요. 여기서는 뭐 데이터 영역, BSS 다 합쳐갖고 그냥 데이터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이 저장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생성이 돼요. 그럼 얘는 언제 끝나냐? 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없어집니다.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변수를 많이 잡을 때, 아이, 그러면 얘를 뭐 전역 변수로 잡겠다. 그러면은 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없어지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럼 메모리가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접근 범위는 이제 모든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적 변수는 뭐 얘도 제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생성되고 종료할 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접근 범위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한 함수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변수는 10이라고 하는 영역에 생성이 되고 함수 내에서 제가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이제 생성을 하고요.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해제를 시켜줘서 프로그램 내에서 이 변수를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해제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접근 범위는 해제 전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고요. 각각의 이제 여기 예제들 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C 언어에서 이제 포인터를 저희가 했는데 이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포인터라는 거는 메모리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포인터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가리키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고 이렇게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리킨다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포인터라고 하죠.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C 언어 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변수와 일반 변수와 포인터 변수를 보면 변수는 그냥 값을 저장하는 변수고요.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컴파일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어요. 자, 32비트용 실행 파일에서는 메모리의 크기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4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64비트 실행 파일은 이제 얘가 64비트용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크기가 이제 8바이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의 크기는 8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포인터의 종류는 1차원 포인터, 2차원 포인터,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막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인터는 1차원, 2차원 포인터고요. 3차원까지도 쓰기도 해요. 근데 그 이상은 거의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못 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원 이상을 우리가 이제 다차원 포인터라고 하고요. 그러면 1차원 포인터는 뭐냐? 일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해요. 일반 변수. 그러면 2차원 포인터 변수는 뭐냐면 일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지 않고 1차원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3차원 포인터는 2차원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순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얘가 3차원 포인터 변수가 일반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는 우리가 일반 변수 선언할 때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앞에 뭘 붙여요? 별을 붙인다.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P라는 요 포인터 변수,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P라는 변수에 A의 주소를 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A의 주소를 그대로 구한 다음에 P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A가 메모리에 저장된 주소의 가장 대표 주소인 낮은 주소, 첫 번째 주소를 P라는 걔를 구해서 P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는 이렇게 이제 포인터 선언할 때는 네 가지 형식이 있는데 다 동일하다고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MSDN 사이트 거기 가시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또 쓰여요. 제가 이거는 이제 직접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찾아보세요. str copy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str copy 이렇게 해갖고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이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걔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변수명 옆에 붙어 있는데 뭐 다른 기타 이제 함수들을 보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A라는 변수에 10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10이 저장이 됐고, 자, P라는 포인터 변수에 A의 주소를 담는다라고 하면 이 4바이트, 얘가 A 변수가 100번지에서 103번지까지 할당이 됐을 때 가장 낮은 주소가 대표 주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4개 중에서 100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번지를 구해서 포인터 변수 P에다가 저장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제 100번지를 구해서 이 P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그럼 P는 결국에는 이렇게 A를 가리키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어제 5가지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값을 저장을 할 때 이렇게 A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썼던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주소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그럴 때는 요 두 번째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소 연산자 A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다가 간접 참조 연산자를 붙여준다 그랬죠? 요 두 개가 이 간접 참조 연산자와 이 주소 연산자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동일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A의 주소를 먼저 구해놓고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P에 들어있는 값, 그죠? 100번지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P에 요렇게, 예, 요렇게 주소, 요렇게 하는 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이 1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곳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 10을 얘기하는 이렇게 5번째. 이렇게, 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어제 했던 내용들은 다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인터의 크기 알아볼 때 32비트에서 컴파일 할 때는 4바이트씩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64비트에서는 8바이트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크기는 이 자료형의 크기는 말 그대로 어, 우리가 포인터 변수가 아니면 뭐 얘 같은 경우는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잖아요. 근데 이게 포인터 변수일 때는 전부 요 크기가 다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포인터 변수 앞에 있는 요 자료형은 이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담겠다라는 거예요. PC는 말 그대로 자,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를 담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더블형 변수의 주소를 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소는 다 전부 다 4바이트 혹은 8바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연산자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요거 and 이렇게 우리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얘네들을 다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인트형 변수의 주소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캐릭터형 변수는 캐릭터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자열도 캐릭터. 근데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구조체의 주소를 담으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체형으로 만들어 줘야 돼. 이게 전부 다 동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트럭트 멤버의 욕을 갖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32비트에서는 그냥 단순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여기 M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64비트에서는 8바이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간접 참조 연산자. 우리가 이제 별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로 표시하는 거는 C 언어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두 번째는 간접 참조 연산자, 세 번째는 곱셈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곱셈 연산자는 빼고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변수 선언할 때 저희가 자료형, 별, 변수명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 선언 이후에 이제 피연산자가 하나일 경우에 간접 참조 연산자로 사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거는 별, 변수명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부터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P 그러면은 변수 P. 자, 별 P 그러면 포인터 변수 P. 자, 인트 별 P 그러면 자, 인트형 변수를 인트형 자료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P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초기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넣을 때, 자,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선언과 동시에 값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실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데이터 영역에. 그리고 저장된 주소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게 자, 데이터 영역에 제임스 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마지막 뒤에 뭐가 붙어요? 널바이트가 붙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지다. 그러면 이제 name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여기에 있는 100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졌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논리적으로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 우리가 발표할 때 포인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막 가리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넘버에다가 10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넘버의 주소를 P에다가 넣어놨어요. 넘버가 만약에 104번지다. 그러면 104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터 변수의 얘 주소를 저희가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P를 이용해서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참조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렇게 별 P. 그러면 얘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104번지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 자,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널 포인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널 포인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널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이드 포인터 0으로 디파인 처리로 상수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드 포인터로 캐스팅 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인티저형 포인터, 뭐 캐릭터형 포인터, 뭐 더블형 포인터, 뭐 구조체형 포인터,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저장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실제 이제 0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포인터에서 어제 아주 중요한 거 있었죠? 논리식 표현. 그래서 이 포인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얘네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포인터 변수를 직접 P라고 이렇게 별을 붙이지 않고 썼다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혹시 주소가 있느냐 혹은 널 포인터냐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체크하는 경우에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쓴다. 그럼 만약에 이 P가 가리키는 그 주소의 값이 널 포인터가 아닌 경우에는 참이죠. 만약에 요 P가 포인터 변수 P가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100일 거잖아요. 100. 그러면 0이 아닌 거는 다 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행문 1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곳을 가리키지 않고 요 P가 널 포인터, 다시 얘기해서 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거짓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else 쪽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P가 가리키는 주소값이 널 포인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실행문 2를 실행한다. 여기서 널 포인터는 그냥 이름이 이제 널 포인터고 실제는 0이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 앞에 간접 참조 연산자를 붙였을 때 이때는요. 이 간접 참조 연산자가 값이 널 문자인 경우에 널 문자인 경우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실행을 합니다. 아니 널 문자가 아닌 경우에 자 만약에 여기에 어떤 P가 있고요. 그 P가 자 100번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100번지에 쭉 이렇게 A 그 다음에 B, C 쭉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100번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00번지를 얘가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P가 가지고 있는 100번지에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 A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 A는 우리가 0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ASCII 코드 형태, 이때는 이제 ASCII 코드 형태를 우리가 이제 참조하셔야 되는데 그 ASCII 코드 형태의 값이 있으니까 얘는 참이니까 내려와서 이쪽을 실행문 1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얘가 이렇게 있어요.
널 문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120번지예요. 얘가 계속 포인터로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를 딱 갔어요. 그래서 얘가 120번지로 딱 갔어요. 이렇게 120번지. 그러면 여기에 얘가 딱 체크를 할 때 보니까 120번지에 들어있는 값, 이제 얘가 아니고 이제 얘겠죠. 이렇게. 120번지에 들어있는 값이 자, 널 문자냐. 널 문자라는 건 결국에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이죠. 그러니까 이 if문의 거짓이니까 0이니까 어때요? 이 else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P가 가리키는 값이 널 문자인 경우에 실행문 2를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 예제, 어제, 얘 파일을 열어가지고 혹시 그 값이 널 문자와 같으냐, 그러면은 파일을 열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저희가, 자, 널 문자가 아닐 경우에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hello.c가 이렇게 있고요. 처음에, 자, 포인터 P가 여기를 가리켰어요. 그쵸?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요거에 의해서 P가 지금 저기 있는 스트링에 얘를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야 P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의 값이 뭐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값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문자일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널 문자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널 문자가 아닐 경우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포인터는 계속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각각의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카운트를 세가지고 스트링의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좀 빠르게 하기는 했지만 어제 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포인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를 한번 볼게요. 자, 포인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여기 보시면은 별이 있어요. 별. 그쵸? 이거는 간접 참조 연산자. 예, 역참조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얘도 간접 참조 연산자죠. 그래서 포인터로 참조된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 쓰는 연산자예요. 이렇게 화살표. 그 다음에 포인터는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앞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H를 가리키고 있다가 그 다음을 계속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었죠. 자, 이것처럼 포인터는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에서 더한다는 얘기는요. 포인터를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자, 포인터에서 뺀다라는 얘기는 포인터를 감소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료형만큼 증가와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터에서 예를 들어서 자, 얘가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앞으로 계속 플러스 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인티저형 포인터 P가 얘가 이제 인티저형으로 우리가 만들었겠죠. 선언을 했겠죠. 그러면 얘는 4바이트씩 이동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근데 만약에 이게 캐릭터예요. 그러면 1바이트씩 이동하는 거예요. 1바이트씩. 그래서 중요한 건 증가는 증가고 감소는 감소인데 자료형만큼 증가, 자료형만큼 감소해요. 그래서 포인터에서 쓰이는 연산자 중에서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의 타입을 변환할 수 있는 형변환, 캐스팅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에서는요, 서로 같으냐, 같지 않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두 포인터를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처럼 저희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두 포인터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예, 뭐 이것도 쓰이긴 하죠.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뭐예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예, 참조, 간접 참조할 때 쓰는 이런 것들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곱하기 있죠. 곱하기. 포인터 변수에 3을 곱했어요. P에다가 3을 곱했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자, 포인터 변수 P가 있는데 거기에 3을 나눴어요. 이것도 안 돼요. 왜요? 여기에 이 산수 연산자는 뭐만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예, 그것만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요거 저희가 이제 포인터에 정수를 더하는 거를 한번 잠깐만 보면 처음에 인티저형 포인터 P를 선언을 하고 이 어레이 지금 배열에 들어가 있는 요 어레이의 주소를 담았어요, 얘가. 그러면 이 P를 만약에 처음에 100번지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플러스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 1 증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100에서 101로 증가된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포인터 변수에서는 얘가 자료형만큼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size of integer. 자료형이 얘가 인티저잖아요. 그쵸? 인티저형 포인터니까. 그래서 그거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그 더한 정수값을 그대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보시면은 제가 P 라는 거는요. P에다가 1을 더해서 100일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이제 얘는 1 증가죠. 근데 자 사이즈 오브 인티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4죠. 4. 4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4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0에서 4를 더한 104번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 다음 변수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썼어요. 자, 현재 인티저형 포인터 P라고 이렇게 했죠. 인티저형 포인터 P. 예. 그러면 자, P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고 거기다가 3을 더하는 게 요 3이 실제 이제 103이 아니라 말 그대로 size of integer는 뭐예요? 결국에는 4죠. 4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가 나오죠. 그러면 100에서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2는 말 그대로 여기죠. 여기가 12죠. 16진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셋, 3칸 이동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터 변수의 요 자료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터 변수 여기 인티저에 제가 만약에 여기 포인터 변수 P가 캐릭터형 포인터 P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티저형의 주소를 얘가 못 담아요. 왜 그러냐? 얘는 플러스 하면 1바이트 증가죠. 근데 얘는 인티저는 4바이트 증가를 해야 그 다음 자료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변수의 정수를 빼는 거는요. 말 그대로 포인터를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뒤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별 P 그러면 4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자, 만약에 P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12에서 여기서 3을 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size of integer. 그러면 얘는 4가 되는 거겠죠. 4 곱하기 3. 결국에는 12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12를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바이트씩 4, 8, 12. 결국에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앞뒤를 이동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수를 더한다 그러면은 일단 뭔가 포인터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앞으로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포인터에서 만약에 뺀다 그러면은 포인터에서 뒤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분이니까